우리 동남사군의 혁신 리더이십니다. 우리 이재한 위원장님의 인사말을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렇게 성대하게 행사가 진행되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보니까 충청북도 도당이 다 이렇게 옮겨온 듯한 정말 아주 귀하신 분들이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어제도 우리 송재봉 의원님 모시고 우리 국회에서 중앙선대위 받대식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 국회의원분들이 얼마나 바쁘시냐면 하루에도 막 청주를 2번, 3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진짜 충청북도의 새로운 중심 역할하고 계시는 송재봉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 기빈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더 충분히 지역위원회에서 좀 서포트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박연수 이사장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좀 날 혼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특별한 분이 또 한 분 오셔가지고 우리 남봉현 도당 노인위원장님은 저희 아버님하고 거의 한 40년 이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충청북도에서 독재와 싸울 때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 멘토이기도 하시고 늘 저희 지역을 맡겨주시는데 또 이게 특별히 나 오시는지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제가 밖에서 기다렸을 텐데 또 우리 홍성열 군수님도 오시고 또 우리 이차영 군수님도 오시고 정구북 군수님도 오시고 또 우리 옥천에서 김재정 군수님도 오시고 또 우리 많이들 오셨어요. 진짜 우리 신용한 우리 어떻게 오신 거예요? 도대체 바쁘신 거예요? TV에서나 보는데 예? 예. 우리 지역에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데 우리 신용한 우리 교수님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아무튼 충북을 대표해서 방송에서 우리 탄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신 건데 감사드리고 또 이준경 부부님도 이태영 지사님도 오셨는데 특별히 또 우리 도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박경숙 도의원님은 정말 바쁘신데 와주신 거예요. 예. 아무튼 그 이외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 사회가 답이다가 이재명이가 답이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재명이가 답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재명 그럼 답을 한번 해주실래요? 네. 선거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 안 걸려요? 네. 이재명이가 답이다. 제가 찍으라는 얘기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늘 힘듭니다. 늘 어렵습니다. 늘 항상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또 늘 우리 이 지역은 평균 연령이 65세입니다.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사회위원회가 발대식을 한다고 해서 참으로 그냥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대식이 저희 동남사구에서 처음입니다. 청주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민상호 회장님도 나오셨는데 이렇게 많은 외빈이 오신 적이 처음입니다. 네. 이재수 의원님 종친인데 보훈 출신이에요.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동갑에? 그래서 우리 이재명, 이재양, 이재수 잘 해보겠습니다. 좋아하시죠? 아무튼 송재봉 우리 의원님 큰 기대가 됩니다. 중국에서 시민사회 활동하시면서 정치권에 들어오셔갖고 지난번에 청주시장답게 낙선했지만 새롭게 우리 국정을 맡고 계시는데 저희 동남사군에 선거가 벌어지면 아마 거의 자주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 유세 특별히 부탁드리고 일전에 우리 옥천 사무실에 오셨을 때 선거법 때문에 귀한 말씀 못 들으셔서 아쉽는데 꼭 우리 선거 돌입하면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멀리서 오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잘 엮고 가시는데 좀 성이 바꿔라 큰일 났습니다. 성을 바꿀 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박재수로 다 바꿀까요? 재자로 안 걸릴까요?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인사말을 다 죄송스럽지만 다 생략하고 여기 일일이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다 생략하고 또 점심 식사했고 원체 바쁘시고 동남사군이 내일 또 당원 교육 겸 상견례가 있으셔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과정도 다 정리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안 하고요. 마이크를 넘기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혁신 리더, 이 기본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충북 기본사회 위원장님이시자 국회의원이신 송재봉 국회의원님의 인사말을 듣고 기본사회 강연까지 연달아서 조금 마이크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 그럼 여러분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저 때문에 아마 오전으로 잡은 것 같은데 1시 반까지 국회로 오라 그래가지고 아마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막 PPT도 준비하고 다 우리 보좌진들이 준비를 했던데 PPT는 켜지도 못하고 한 10분 내로 인사 한 말 겸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우리 이 동남 4군의 기본사위원회를 앞으로 책임지고 이끌어가 주실 우리 위원장님들이 4분이나 계셔가지고 정말 든든합니다. 보훈의 어디 가시나 이은영 위원장님, 저 뒤에 계시네요. 대선의 김기열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도위원장을 맡아도 되실 역량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시고 옥천의 이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영동의 박희선 위원장님, 이렇게 우리 이재한 위원장님이 아주 잘 선별을 해서 가장 역량이 있는 분들로 우리 위원장님들 이렇게 모셔주셔가지고 아마 충북의 기본사회가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더 잘 이렇게 조직이 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홍성열 군수님도 이렇게 자리 그러니까 말해요. 우리 우리 기본사위원회 고문이시인데 정말 고문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김재종 전 군수님, 이차영 군수님, 이호복 정구복, 근데 이호복은 이제 초등학교 때 짝사가 쓰신 건가요? 갑자기 태어났습니다. 정구복 군수님, 이렇게 다 우리 정말 지역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남봉현 우리 노인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같이 자리해 주시고, 또 시도위원님들, 각 우리 부위원장님들 많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본사회와 관련돼서 전국 단위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괴산의 사례를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폐 목재를 활용한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2개 마을인가요? 거기에 냉난방을 해결하는 그런 사례를 전국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성공한 모델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이것이 바로 그 마을의 어떤 기본 삶을 주민의 어떤 주거와 관련된 복지를 책임지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좋은 사례이고 이게 아마 산림청하고 괴산군이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낸 모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했던 또 당사자가 제가 아끼는 대학 후배라서 늘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해서 또 알고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굉장히 좋은 모델을 오히려 국가 단위에서 앞으로 확산하고 각 지자체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틀을 좀 바꿔주면 확산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들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역에서 전국이 앞으로 아마 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여주에 구양리인가 하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가 우리 민주당의 그 여주 양평지역위원장이신데 이분이 주도가 돼서 마을 햇빛 발전소를 그 5개인가를 그 마을에 공유지를 활용해서 마련을 했어요. 근데 이거 마을의 어떤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을 해서 공동의 자산으로 이것을 마련을 했는데 아마 월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월 1,000만 원 정도 고정 수입이 1년으로 하면 1억 2천 정도 되잖아요. 매년 이렇게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아마 그래서 마을의 공동 부엌이라든가 또는 뭐 그 마을의 공유 그 버스인가 뭐 마을 버스 이렇게 막 구입을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것을 마을의 기본소득 형태로 전환해 보려고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모델 아닌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국회 입법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마을 영농태양강을 좀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면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지역도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모델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마을마다 그런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뭐 그 기본 소득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을의 어떤 그런 공동의 복지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삶을 해결하는 그런 쪽의 급식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재원을 스스로 마련. 근데 이게 물론 혼자 할 수는 없죠. 이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뭐 마을에서 그 1km 내에는 이런 햇빛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조례라든가 이런 어떤 그 규정도 좀 이런 협동의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런 건 좀 예외로 만드는 좀 제도 그거 이제 입법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방식이나 이해공유제 방식으로 이런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할 경우는 그 거리 제한에 예외를 두는. 그래서 저는 통과가 올해 내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좀 제도적 기반들도 현재는 이렇게 고민하고 마련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남 신안군의 풍력 발전을 이용해서 또 마을 기본소득을 그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잖아요. 여기는 공동 출자를 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출자를 그 뭔가 신용 창출을 통해서 그 은행에서 담보 없이 마을 주민에게 대출을 해줬어요. 전체 그 지역에. 그래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을 출자로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다 그것이 그 풍력 발전이 마을의 공유 자산이 된 거죠. 그 인근 지역에. 그렇게 해서 올해인가 작년에 아마 처음으로 연에 5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아마 그 기본소득으로 배당을 한다고 했는데 계속 수익이 늘어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농촌 지역에서 뭐 1년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그 개인당 소득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 굉장히 그 이제 좋은 사례죠. 그 동네는 인구가 늘었어요. 그래서 신안군은 왜냐하면 그런 기본소득이 보장되니까 이사를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지방소멸, 농촌소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모델들을 확산해 나간다고 하면 사실 이런 그 지방소멸에도 우리가 그 기본 사회를 통해서 대응을 하면 뭔가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도 있는 그런 좀 사례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충북도도 그 농민회가 중심돼서 조례 운동을 통해서 그 농민 수당인가요? 예. 예. 농민 수당. 예. 올해 7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그것도 조금씩 이제 올려가고 처음에 50에 시작해서 10만 원씩 올리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런 그 농민 수당 같은 경우를 조금 더 그 확대해 나가면 결국 이것이 농민 기본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기본사회와 관련된
다양하고 수많은 사례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런 이제 사례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상상들이 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충북 기본사회위원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충청북도 그 지사 또 각 우리 시군 단체장 또 시도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고민을 하고 정책 개발을 하면 굉장히 새로운 정말 우리 도민들의 기본적 삶을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정책과 모델들을 발굴하고 만들 수 있다. 바로 우리 충북 기본사회위원회는 그래서 대선 조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대선 시기에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선대위 조직이 아니라 상설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당의 강령에 나와 있는 그 강령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런 불평등,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완화하고 그래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우리가 지향한다라고 하는 당 강령에 기초한 것이고 또 우리 헌법이 이야기하는 헌법 제10조의 평등권 그리고 34조인가 5조인가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그러한 헌법적 정신을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이 행복추구권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사회권적 기본권의 핵심적 내용은 우리가 주거, 의료, 돌봄, 복지, 뭐 이런 것들, 교육 이런 것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게 헌법상에 나와 있는 기본적 가치자 정신이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가 더 관심을 갖거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책으로 현실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본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때는 이러한 행복추구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을 온전하게 누리고 보장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어쨌든 좀 이런 일 우리가 앞장서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치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 개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노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주거에 대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생태적으로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그것을 최대한 넓혀내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치하겠다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될 때는 싸우고 겸손하게 경청해야 될 때는 경청하고 설득해야 될 때는 설득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큰 흐름을 바꿔가는 그래서 바로 탄핵과 파면을 넘어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사회 대전환을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이번 대선의 또 방향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국민들이 정권 바꿔봐야 별반 다르지 않아 이런 얘기가 좀 안 나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민주정부 3기를 거치면서 김대중 정부 때 바로 우리 이 기본적 복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무슨 법이었죠? 기초생활
보장법을 만들므로써 바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권리로서의 복지를 지향하는 출발선을 만들고 그 이후에 세 번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기본권적인 그런 권리를 확대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민주당이 집권해도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 이러한 의문을 또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4기 민주정부를 만든다고 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우리가 정말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만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행복하게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기본사회를 통해서 우리의 도민들의 삶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면서도 국민 개개인이 자신이 도전할 수 있는,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혁신적인 도전이 가능한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우리가 도전이 가능해지려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패하고 났는데 완전히 그냥 가산탕진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다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회라고 하면 그 사회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고 실패하고 재도전이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회가 되려면 바로 이렇게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우리가 제대로 구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헐령 도전했다 실패해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을 국가가 책임진다. 그런 사회라야 아마 지금 이 대전하는 시대에 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명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사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것은 근데 저절로 되지 않고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바로 경청을 해야 됩니다. 경청. 잘 듣고 경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통합의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앞으로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 함께 저도 앞에서 뛰고 또 서로 격려하고 보듬고, 그래서 정말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서로 자랑스러운 그러한 우리 충북도당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내용이 하나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 부위원장님 세 분 임명장을 수여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정필순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정필순, 박지니, 박희선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정필순 부위원장 앞으로 나와주시죠. 정필순 부위원장님부터 여기로 오시죠. 예. 세 분만 드리는 거예요? 예, 세 분만 더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예. 임명장.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충북기본사회위원회 임명장 정필순. 이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충북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함. 2025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성함도 없이 무명인에게 임명장을 보냈네요. 임명장 박진희 이하동문입니다. 네. 임명장 박희선 이하동문입니다. 세 분은 앞으로 함께 쭉 찍고 함께 나와서 찍으시죠. 예. 하나
간단히 잠시만 멈춰서 저기 우리 저기 여기 동남사군 위원장님도 잠깐 나오시죠. 같이 예예예. 다른 위원장님. 중국 기본사회 화이팅! 동남사건 화이팅! 송재봉 화이팅! 이재현 화이팅! 다시 이재현 화이팅! 네. 다시 한번 우리 송재봉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아 사진 얼른 사진 먼저 찍고서 좀 할게요. 예. 저기 이거 뭐야? 요거 좀 들어주시죠. 네요? 사진 나와요? 나와요? 통일해야지. 통일해서 하세요. 자, 방향 이거. 예, 기본사회가 민주주의다 먼저. 기본사회가 민주주의다는 앞으로 나오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내가 보이게. 자, 기본사회가 하면 민주주의다 해서 살짝 내미는 칭만 해주세요. 자, 기본사회가 민주주의다. 기본사회가 민주주의다. 기본사회가 민주주의다. 바꿔주시죠. 요거는 한 번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의 길하면 기본사회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의 길. 기본사회로.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